21세기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속독입니다. 그래서 영어 할 때도 우리는 속독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속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독해는 반드시 정보 처리 능력의 필수인 21세기에는 뭐라고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 영어나 토플, 토익, 국내 시험이나 또는 IELTS 같은 토플 같은 해외, 국내외 모든 영어 시험은 속독을 요구하고 있어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기에 태어나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능력은 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속독이라 해서 이상한 방식의 독해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끔씩 있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속독을 하는데 이런 문장을 한 번에 사진 찍듯이 한 번에 탁 본다. 그러면 이해가 된다. 또는 이렇게 대각선을 본다.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몰라요. 이게 저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그 비상식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일부만 가능한 또는 극소수만 가능한 이런 방법은 절대 지향할 수 없습니다. 일부, 극소수만 가능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특별한 재능이라 말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뇌의 특별한 발육, 또 뇌의 어떤 부분에 비정상적인 발육, 그런 것들이 있다 볼 수밖에 없죠. 누구는 사진 찍듯이 한번 보면 기억한다는 사람이 한 몇억 명 중에 한 명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과연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죠. 아인슈타인도 그런 재능은 없었습니다. 빌 게이츠나 모든 사람도 그런 재능은 없습니다. 빌 게이츠도 한 300페이지, 1000페이지 되는 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통스럽게 다 읽어본다고 하죠. 그만큼 그 사람은 물론 여러분보다 더 빨리 있습니다. 속독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영어적인 속독이 필요합니다. 이런 극소수의 이상한 방식의 속독법은 당연히 안 됩니다. 일부 극소수 1억 명당 1명 가능한 방법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이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누구나 가능하며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어도 가능한, 우리에겐 마이클 조던이나 그런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 마이클 조던 같은 훌륭한 농구 선수는 여러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훌륭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태어났다 보시겠죠. 그건 태어난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 자,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에서 반드시 빨리 읽는 방법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가능하죠. 그러나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누구나 가능한 것, 그것을 뭐라 합니까?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은 일부 소수만 가능한 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정보화 시대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읽고 나서 내가 속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컴퓨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정보화 시대에 당연히 읽는 능력은 필수겠죠. 시작해 볼까요? 멀티미디어 서비스 인텔리전트 인바이러먼트. 자, 멀티미디어 서비스입니다. 인텔리전트 하면 우리가 지적인 지능이 있는 이런 말인데, 컴퓨터로서의 지능이 있는 환경이 뭘까요? 이게 정보 처리를 하는 거죠. 지능이란 정보 처리 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Advances in Recommender System. Recommend, 추천하는 거죠. 추천자가 되겠죠. 추천자 서비스의 진보. 컴퓨터 보면 유튜브도 그렇지만은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잖아요. 그 추천 서비스가 되겠죠. 추천 시스템의 진보 이렇게 되겠죠. 자, recent advances in electronic media, computer networks have allowed the creation of large distributed repositories of information. 최근에 그런
전자 미디어나 컴퓨터 네트워크의 진보가 뭘 가능하게 해줬나요? 바로 크고 디스트리뷰티드 여러 광범위하게 퍼진 그러한 리포지토리 저장소, 정보의 저장소를 그런 것을 만드는 걸 크리에이션 만드는 걸 가능하게 해줬다. However, 그러나 immediate availability of existing resources for use by broad classes of computer users gives rise to the real challenges in everyday life. 그러나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원, 그렇죠? 광범위한 자원, 얻을 수 있는 건 available, 얻을 수 있는 광범위한 자원들, 사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자원들, 그리고 폭넓은 계층의 컴퓨터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자원, 이 얻을 수 있는 광범위한 자원, 그런 것들이 뭘 야기시켰죠? Give rise, 일어나게 했다. 새로운 일상생활에 도전할 문제, 난제들을 야기시켰다. These challenges arise from the fact that user cannot exploit available resources effectively when the amount of information requires prohibitively long user time spent on acquaintance with and comprehension of the information content. 자, 이러한 챌린지, 난제는 어디서 나오가? 그러한 사실에서 나왔다. 유저가 exploit, 우리가 활용하거나 뭐 이용해 먹을 때 쓰는 표현이죠. 얻을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없을 때 효과적으로 그러한 사실에서 나왔다. 언제? 정보의 양이 prohibit 하면 금지하다죠. prohibitive 하면 금지하는, 또는 가격이 너무 높거나 정보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금지가 되어 있는 거와 거의 비슷한 정도, 그걸 prohibitive라고 그래요. 결국엔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 유저 시간을 요구할 때 acquaintance 하면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는, 정보의 콘텐츠를 알아보고 이해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어요. prohibitive, 한 시간이 듭니다. 그걸 요구했을 때 우리는 자원을 활용할 수 없죠. 따라서 the risk information overload of users imposes new requirements on the software systems that handle information. 자, 그래서 이 정보의 오버로드, 과잉, 유저에 대한 과잉의 리스크가 뭘 부과하게 됩니까? 새로운 요구사항을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부과하게 돼요. 그 정보를 다루는. One of these requirements is incorporation into the software system of mechanisms that help their users when they face difficulties during human-computer interaction sessions or lack of knowledge to make decisions by themselves. 자, 이러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corporate 하면 우리가 incorporate, 통합하다죠. into는 어디로 통합한다는 겁니까?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럼 뭘 통합하죠? 그게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자꾸 명사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통합한다고 했으니까 뭘 통합할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갈 거예요. 인투는 아시겠죠? 방향이니까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거죠. 뭘 통합한다고요? 그 내용이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오버를 쓰는 건 봐서 소유의 개념이니까 메커니즘을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통합하는 거. 자, 그 메커니즘은 이러한 이 유저를 도와주는 거죠. 언제? 그들이 difficulty,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인간과 컴퓨터에 상호작용하는 세션 기간에. 세션이란 말은 뭔가를 특정한 일을 하는 그 시간을 얘기해요. 기간. 그러니까 컴퓨터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시간 동안에 어려움에 있어. 그럴 때 도와주는 거죠. 또는 부족한 거죠. 없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 결정할 스스로. 그럴 때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Such mechanisms attempt to identify user information needs and to personalize human-computer interactions. 그 같은 메커니즘은 결국 identify, 확인해 주는 거죠. 유저의 정보의 needs, 요구도. 유저의 정보의 어떤 요구하는 것들을 확인해서 personalize.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개인에 맞춤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 커스터마이징 하듯이. 그래서 Personalized Recommender System (RS) provide an example software systems that attempt to address some of the problems caused by information overload. 이 개인화된, 맞춤화된 이 추천 시스템은 provide example,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address는 다루다 뜻이에요. 그 문제를 다루는, 정보 과잉으로 야기된 문제를 다루고자 attempt, 시도하다, 노력하다요. 그런 address를 attempt 하려는, attempt를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러실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모든 단어의 뜻을 다 우리말로 바꿨을 때 속이 시원하다 생각할지 모르나,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독해를 못하는 학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때로는 우리말도 제가 말하는 모든 단어를 동일한 강도로 해석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의 내가요. 그 이유는 본인이 알아서 이 단어의 중요도를 선택을 해서 이 중요도를 끄집어내서 받아들입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느낌으로 해결해요. 그게 attempt예요. 뭐 하려고 한다 정도가 되겠죠. 뭐 하려고 한다? attempt to address. 다루려고 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의 본보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프로바이드를 제공한다고 해석 안 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RS 시스템이라는 건, RS라는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의 example을 제공해 준다. example이 된다는 거죠. 본보기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걸 해결하려고 하는, 집중적으로 address, 다루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요, 제가 말하는 내용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연결되고 여러분들이 받아치죠. A가 말한 걸, B가 말한 걸 B가 받아칩니다. 어떻게 받아칠까요? 이야기를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다 이것을 다 기억해가지고 그게 아닌 거죠. 여기서 가장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 뇌는 기억을 하고 이게 핵심이구나를 기억을 해요. 나머지는 다 느낌으로 해결합니다. 정보의 데이터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요걸 끄집어내서 말을 연결하는 거,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챗 GPT가 하는 거예요. 챗 GPT가 어떻게 보면 인간과 가장 유사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인 거죠. 인간은 그냥 해요. 근데 이 챗 GPT는 엄청난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가능한 거죠. 이걸 뭐라 합니까? Generative. 다시 말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학습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인간만큼은 되진 않아요.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도 많이 향상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인간이 영어를 받아들이냐를 생각해 보시면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반드시 속독을 하셔야 되는데, 속독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핵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 누가? 아니요.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의식이 하는 겁니다. 무의식이 알아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훈련만 시켜주면 돼요. 물론 속독이라고 해서 가끔씩 유튜브에 나오는 이상한 방법에 뭐 대각선 읽어라, 뭐 앞부분만 읽고 뭐 꼭 뭐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누구나 가능할 수 있고 과학적인 방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몰라요, 저도 이 부분은. 하여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보화 시대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독해 능력은 어떤 것인가 살펴봤습니다.